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 교육감 조희연입니다. 여전히 세계 곳곳에선 학교가 열리지 못한 곳이 많습니다. 서울과 대한민국은 지금 비상한 조치로 학교 공교육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한국, 특별히 서울교육의 경험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울교육청은 한국 정부의 코로나 방역 원칙을 그대로 학교 방역에 적용했습니다. 조속히 지역사고수습본부를 구성해서 일일 브리핑을 통해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큰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서 학교가 각자의 상황에 맞는 개별화된 대응을 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하기 위해 초기에는 개학을 연기했습니다. 한국은 3월 1일 개학을 합니다. 이 3월 1일 개학을 2주 이런 식으로 계속 연기했습니다. 저희는 학교가 원격 수업이 가능한지 현황을 점검하며 전면 원격 수업을 대비했습니다. 원격 수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는 첫째 인프라, 둘째 콘텐츠, 세 번째 교사 역량 등이 필요합니다. 먼저 교육청은 서울시 및 25개 구청과 협력해서 서울의 교육 취약 학생 전원, 즉 5만 2천 명의 법정 저소득 학생에게 단말기를 제공했고, 그 결과 서울의 모든 학생은 개인 단말기를 소지한 채로 원격 수업을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교육청은 집에서 해볼 다양한 콘텐츠와 수업 모형을 만들어서 공유했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교원 역량 향상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학교의 협력 문화가 활성화됐습니다. 이를 통해서 ICT에 능하지 못했던 교사도 동료 교사의 도움과 협력 속에서 원격 수업을 충실히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위기에서 취약계층이 어려움을 더 겪지 않도록 지원이 필요한 학생의 집으로 직접 찾아가는 토닥토닥 쌤카를 운영해서 어려운 학생들이 원격 수업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을 펼쳤습니다. 더불어 특수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별도 온라인 수업 콘텐츠를 개발해서 보급하였고, 문자 통역 및 점역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이러한 준비를 바탕으로 한국은 4월 9일부터 단계적인 온라인 개학을 통해서 원격 수업이라는 새로운 길을 개척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의 95만 명의 학생들을 포함해서 전국의 590만 명이 넘는 학생들이 전면적인 원격 수업을 시작한 것입니다. 사실상 원격 수업 준비 기간은 2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원격 수업이 안정된 길로 들어설 수 있었던 것은 교사, 교직원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학교가 수업, 생활지도, 방역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중단해도 되는 사업들, 오래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예산들, 그리고 학교에 보내지던 공문 중에서 정비할 것들을 과감하고 대대적으로 중단, 축소했습니다. 뺄셈에 마이너스의 교육행정을 실시한 것입니다. 5월 6일을 기점으로 중앙정부의 방역지침이 생활 속 거리 두기로 방침이 전환되었습니다. 이에 대응해서 학교도 등교 수업과 원격 수업을 병행하는 혼합형 수업, 블렌디드 러닝의 길로 전환하였던 것입니다. 방역과 생활, 방역과 배움, 학업과 건강을 조화시키는 새로운 길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원격 수업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교사 맞춤형 연수를 실시하고 있고 학교 급별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급별로 원격 수업 자료 공유 시스템을 구축하여 그것을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원격 수업 지원 정책 개발을 위한 TF를 운영 중에 있고, 이를 바탕으로 원격 수업 전담팀을 신설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위기에서 등교하기 위해서는 선제적 방역이 필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학생과 교직원에게 필터 교체형 마스크를 지원하고, 열화상 카메라, 비접촉식 체온계를 지원하고, 또 약 7,000명의 방역 인력을 지원하는 것을 통해서 학교 방역에 힘을 보탰습니다. 학생들은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자가진단을 합니다. 매일 아침. 학교에서는 상시적으로 발열 체크를 하고 있으며, 학교별로 밀집 인원을 최소화하는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급식이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위험합니다. 감염의 위험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급식으로 인한 감염 예방을 위해서 급식 대상 간의 거리두기, 급식 시간 및 급식 장소 분리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특별히 급식 공간에 가림막을 설치하기도 하고, 각종 대체 인력 인건비를 지원하기도 하고, 시간 단축을 위해서 간편식을 제공하기도 하고, 필요할 때는 일회용품이 금지되어 있습니다마는 일회용품 사용까지를 허용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코로나와 싸우면서 인간, 사회, 문명에 대해서 새로운 성찰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런 성찰에 유의하면서 코로나 이후의 세계를 더욱 새롭게 만들어 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먼저 코로나 사태는 이 사회에서 누가 가장 사회경제적 약자인가를 투명하게 드러내 주었습니다. 특히 심화되는 학습 격차, 교육 격차가 여러 자료를 통해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어려운 학생은 더욱 어렵게 학력이 저하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원격 수업을 내실화하고 어려운 학생들일수록 학습 동기를 유발하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절실하고, 그런 방향의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둘째, 박쥐의 바이러스에서 출발했다고 하는 코로나19 사태는 새삼 지구의 생명체가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에 대응해서 우리는 모두가 함께 공동체적 삶을 이루는 공존의 사회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셋째, 코로나 이후의 학교를 어떻게 미래지향적으로 바꾸어 갈 것인가 하는 고민을 마주해야 할 것 같습니다. 기존의 전원 출석에 바탕을 둔 학교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근대 대량 생산 방식의 표준화된 교육을 넘어서서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오직 한 사람, only one으로 교육받는 학교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는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할 것입니다. 학교도 이에 맞추어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사회도 이에 맞추어 달라져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길게 말씀드렸던 이러한 위기 극복의 여정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